짐작하고 알고 네네. 있다시피 혈연, 지연, 학연의 네네. 집합제입니다. 네. 제1건설은 실질적인 소유주가 경찰 참고인 조사 받고 자강은 후에 바지 사장이 받습니다. 네, 지역의 주요 현안임에도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는 의제들, 숨어있는 이야기,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 기획한 뉴스 콘텐츠 지워진 지역의 사람들, 2021년에 이어 2002년에도 다시 시작합니다. 지워진 지역의 사람들은 총 10개의 콘텐츠로 구성될 예정인데요. 시군 지역의 소식과 우리 사회에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될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제8회 지방선거에서 전주 지역을 뒤흔들었던 선거 브로커 사건, 이중선 전주시장 후보자의 폭로 내용, 이런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 전주 지역, 전북 지역의 정치와 다른 이런 지역 구도에 미칠 영향들,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문옥 사무국장님, 전주시민의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3월 우리가 이 내용과 예. 관련해서 제보를 받고 예. 전주시민의 전북민원련 이렇게 모여가지고 대책회의 진행했었고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었죠. 네, 그렇죠. 네네. 일단 영상 먼저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MBC의 정치 브로커 의혹 보도 관련 핵심 제보자인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제보를 결심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 시민들의 이익이 소수의 브로커들에게 독점되는 것을 바라볼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브로커들이 자신의 선거를 돕겠다는 제안을 결국 거절하자 몇 달 뒤에는 도리어 음해에 시달리게 됐다는 주장. 처음엔 긴가민가도 했지만 브로커들의 구체적인 활동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입수하면서 의문이 풀렸다고 밝혔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의 네네. 집합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번에 핵심 선거 브로커로 지목된 네. 김호성 씨의 경우는 네. 가족들이 대부분 그 정치인들이고 네. 그 정치인들을 배경으로 해서 김호성 씨가 어느 정도 그 다른 정치인들, 그러니까 뭐 전주시장이라든지 뭐 도의원이란 시의원들하고 영역을 또 넓히고 또 이 과정에서 자신의 출신 고등학교 인맥을 활용하고 네. 그 다음에 학연도 뭐 대학교 학연도 활용하고 이런 관계인 거죠. 혈연, 지연, 학연이 이 지역 선거 브로커 문제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장 후보들이 나옵니다. 직접적인 거는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 후보가 폭로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전주시장 후보들을 이 김호성이나 한양환, 그 다음에 김영민이라는 선거 브로커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아주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오거든요. 이 당시에 전주시장 예비 후보로 민주당으로 5명이 있었어요. 임정엽 같은 경우에는 미리 탈락한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유력했던 게 조지훈. 그다음에 이제 그 유창희, 우범기, 이중선 이렇게 4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이 선거 브로커들은 이제 김호성 씨 같은 경우는 민주당 전북도당의 특별위원장까지 했기 때문에 이 선거 미리 정치적 감각이 있는 거죠. 어떤 후보가 유리하고 어떤 후보가 불리한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주시장 후보에 민주당 후보가 4명이라 다 지지율도 비슷하고 도토리 키재기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놀랍게도 한양환이나 김호성이 그 선거 브로커들은 이중선 아니면은 우범기가 전주시장 민주당 후보로 될 거라 그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현실화됐거든요. 굉장히 저도 그 부분이 되게 놀라웠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가산점까지도 고려해서, 그러니까 당원에 대한 표, 그다음에 가산점을 받았을 경우에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네.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게 사업 행정적인 인허가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다라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건데 이미 선거를 앞두고 폐기물과 관련한 이권을 나눠가는 이런 정황들이 고스란히 드러난 거잖아요. 예. 지금 오히려 전주보다 어떻게 보면 장수가 선거판이 더 뒤흔들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의료 폐기물 시설은 인허가가 관건이잖아요. 네네. 지역 주민의 반발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건 이 지역 그 정치권에 뭐 개파라고 있죠. 그쪽에서 다 각각 추진하고 있다. 누가 실질적으로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성공시키는지 이 지역 정치 세력들의 힘겨루기가 될 거다. 그렇게 저희한테 제보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수에서는 실질적으로 추진이 안 되더라도 그 정치적인 세력에 따라서 또 다른 곳으로 그 세력들이 옮겨가서 그렇죠.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네. 예. 그러면은 앞으로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어느 곳에서 어느 정치 세력이 지금 걸쳐 있는 건지 우리가 잘 봐야 그러니까 몇 될것 년 내에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 인허가를 득하는 데가 누군지, 네네. 어디인지, 네. 어떤 정치인하고 관련됐는지, 뭐 도지사나 네네. 시장 군수하고 관련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인허가권이 규모가 크면 도지사, 규모가 작으면은 시장 군수. 그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 지역사회에서. 이제 이런 부분으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기업 얘기도 다시 한번 해보죠. 기업이 세 군데가 거론이 됐잖아요. 예. 녹취록 보면 2억, 3억 원 해가지고 지금 태영, 자광, 제일 기업이 7억 원을 후보자에게 지원했다라는 예. 내용도 나오고요. 그 지난주에 그 제일건설 윤영 회장을 네네. 필두로 세계 업체의 임원이라는 사장이 경찰청에 조사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저는 좀 이 관계에서 좀 이상한 게 뭐냐면은 그 제일건설은 윤영 회장이라는 인물이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영 회장은 제일건설 실소유주고 한 30여 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광 같은 경우에는 두영진 사장이 조사를 받았거든요. 두영진 사장 우리가 알다시피 바지 사장이에요. 네네. 실질적으로 자광이란 그 법인 등기부등본에 이사로도 등재되지 않은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건설은 실질적인 소유주가 경찰 참고인 조사 받고, 자광은 왜 바지 사장이 받았나? 태영건설은 누가 받은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태영건설의 경우 이제 그 뭐 전주 시내 지금 아직 진행 중인 3호사단 이전 사업, 에코시티 사업의 최대 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광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도청 옆에 대한방직 부지 용도 변경해서 복합 쇼핑몰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려는 회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건설이 왜 이 선거 브로커들의 그 녹취록이 나왔나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 근래 제가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교도소 옆에 평화동 전주 교도소 옆에 그 장례식장 앞에 식자재 마트가 있거든요. 네네. 그 식자재 마트 주변 땅을 1만 평 정도, 구체적으로 말하면 1만 500평 정도를 지금 작년에 땅 계약을 하고 정도금을 납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건설에서 시행사로서 역할을 하고 시공까지 아파트 620에서 620채 정도, 6, 700채 정도를 건설해서 분양을 하려고 했다고 이제 저희가 조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태영도 에코시티 사업단으로 굉장히 전주시 사업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곳이고, 자광도 지금 전주시의 허가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가 굉장히 관건인 대한방직 부지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제일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역 사업들을 지금 건설 사업들을 지금 해오는 곳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화동 지금 사업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후보자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뒷배경들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좀 있을 거고요. 예, 지역에서 이제 건설사 운영하는 사람들 보면 그 이야기를 들어 무용담이죠. 네네. 가방에 현금 다 쌓아놓고 룸사롱 가서 공무원에게 줬다. 저는 그것을 지금까지는 그냥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용도 변경해서 수백억, 수천억을 벌었겠지. 그렇게 짐작만 했는데 이게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세계 업체들이 다 특징이 뭐냐면은 택지 개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논이나 밭 이런데 임야 이런데 그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을 개발해서 아파트를 분양해서 수익을 얻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3호 사단이 대표적인데 거기에는 그 태형이나 관련 회사들이 9개 회사거든요. 9개 회사 컨소시엄 에코시티 개발을 했는데 거기에는 그 아주 쉽게 누워서 떡 먹기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들이었습니다. 어떤 사업이냐면은 그 3호 사단을 임시로 이전하면서 3호 사단에 한 5천억에서 6천억 건축 비용이 들었거든요. 그 건축을 자기네들이 컨소시엄 업체들이 알아서 지어주고 단가를 계산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전한 송천동 3호 사단 부지에는 도로 뚫고 그 SOC 사업도 이 건설업체들이 알아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땅은 헐값에 사가지고 비싼 값에 아파트 분양하고 그래서 최소한 수천억 원에서 1조 원 정도의 순이익을 얻은 3호 사단 사업을 한 거고요. 자광은 그 에코시티 사업을 보면서 자기네들도 지금 자광이 가지고 있는 대한방직 부지는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공장을 지을 수는 있어도 아파트라든지 복합 쇼핑몰을 지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땅을 바로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땅값만 4, 5천억. 그 다음에 최고급 아파트 분양한다고 하니까 최고급 아파트하고 복합 쇼핑몰 분양하게 되면은 또 4, 5천억. 1조 원 전후에 그냥 불로소득을 얻는 그런 특혜를 요구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세 업체 중에 제일건설이 만평 600, 700세대 아파트 분양하게 되면은 제일 적은 거죠. 이 세 업체 중에 기껏해야 500억 원 전후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근데 왜 제일건설은 2억만 주고 태양은 1조 원이나 벌었는데도 3억밖에 안 주고 자광은 2억밖에 안 주고 과연 김호성이나 한양환이란 선거 브로커한테 그 돈을 그 정도만 줬을까요? 이제 저희가 화천대유 사건도 보면 거기 머니투데이 기자가 핵심 인물로 그 주주로 이제 참여를 하면서 이러한 인맥관계망이라든지 정치적 뭐 검찰과 경찰의 뒷배경이 되어주는 이런 역할들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거대한 인맥망이 이제 본인들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지금 작용한 게 아닌가 이 건으로만 피해간 거 보면 상당히 의미심장하거든요. 그래서 김영민 기자의 녹취록이 중요한 건데 녹취록이 다 나와 있는데 맞아요. 그러면 김호성이나 한양환을 구속시키기 전에 김영민을 먼저 구속시켜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수사를 하게 되면은 더 많이 밝혀질 수 있는데. 맞아요. 이게 발화자잖아요. 녹취록 발화자인데 발화자는 막상 그냥 이 건으로 넘어가는 이 상황이 저도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김영민이 밖에서 지금 구속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말을 다 수습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호성이나 한양환은 조용히 있으면 되는 거고요. 맞아요. 기자들은 그런 인맥관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적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정보들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이 김영민 기자가 지금까지 걸쳐왔었던 인맥 네트워크라든지 어떠한 관계를 지역사회에서 가지고 왔고 그 관계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를 추적하는 기사를 저는 작성을 막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지역사회에서는 아시잖아요. 이런 기자와 관련된 보도는 하나도 안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김영민이 이야기한 건 거의 신빙성 밑바닥부터 신빙성이 있다. 다만 과장 일부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녹취록 안에 있는 이 과장을 걷어내는 작업들을 기자들이 추적 보도를 통해 가지고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녹취록 그러니까 저희 시민회에서 녹취록 공개는 했는데 기자들 다 가지고 있어요. 이미 다 가지고 있죠. 이미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공개했다 안 했다 이게 의미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는 스스로 숨기는 거죠. 기자들 스스로. 방송사는 좀 조직이 있지만은 신문사는 기자 개인이 다 감당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여론조사 업체 5곳까지 압수수색 되면서 이 녹취록에서 여론조사 왜곡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업체 5곳도 압수수색했다라고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브로커 사건이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계속해서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대응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계속해서 얘기 전해드리고요. 지금
지금 대한방직 부지 자강 관련해서 얘기 나왔는데 이 선거브로커 사건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깊은 얘기는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거브로커 관련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2편에서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